진로와 진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입니다.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한 거예요. 먼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로 인해서 2021년부터 2024년 대입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입 내용과 반영 내용이 순차적으로 축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진학 준비에 있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대학들 16개의 대학이 선정이 됐어요. 그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라고 정부가 말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 대학들이 2023까지 해도 되는데 2022에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40% 맞췄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40% 가까이 늘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16개 대학이 늘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부를 정부가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3, 그 다음에 고2, 고1 이렇게 세 덩어리로 설명이 돼요. 현재 고3, 그 다음에 현재 고2, 고1,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중3 이하 학생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설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고2, 고1 애들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500자가 없어졌다던가 자율활동이 연간 1개만 기록되고 제목 30자밖에 기록이 안 된다던가 진로 희망 같은 경우 미반영된다던가 굉장히 축소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3 같은 경우는 독서 같은 경우 반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도 중3부터는 반영 안 돼요. 사교육 유발 효과라는 이유 때문에 수상 경력도 반영이 안 돼요. 수상이 없다면 학교에 어떤 대회도 할 수가 없어요. 공교육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상이 없는데 애들이 대회에 참가할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2, 고1부터 방과 후 학교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어요. 그럼 방과 후 학교를 애들이 들을까요?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 후 학교가 작년에 1학기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제가 개설한 자기소개서반만 개설이 돼 있어요. 애들이 안 듣습니다. 애들이 안 듣는 이유는 너무 뻔해요. 현 중3부터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대체 교과 성적과 세특 위주로 재편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상황이 만일 바뀌지 않고 간다면 교과 성적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 성적과 관련된 교과 세특이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정규 동아리는 남아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요. 현 중3부터는 아예 폐지돼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는 더 중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 담임쌤이 기재하는 빅3가 있어요. 종합의견 500자,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이건 그대로 갑니다. 담임쌤이 쓰는 빅3입니다. 이게 담임교사가 기재하는 이 항목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 담임교사의 기재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교과 세특,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기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정성평가의 몰락이다. 정성평가가 없는 OECD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재고 좀 해주세요. 2024년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관계자 이렇게 분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다 없으면 뭘 갖고 평가합니까? 그리고 현 중3부터 자소서도 폐지가 돼요. 뭘 가지고 평가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라던가 혹은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필수 학점만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교과학습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당 과목에 초등학교처럼 교실이 있는 거죠. 국어교실, 수학교실. 학생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과목을. 그래서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필수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 그 필수 학점만 이수를 하면 졸업이 되는 대학교와 똑같은 거죠. 대학교 어떤 시스템은 고등학교 좀 들여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유수강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어떤 2015 교육과정은 좀 더 확대된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전제는 내신 절대평가제예요. 또 절대평가제라고 하고 더 정확한 용어는 내신 성취평가제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선택 인원이 적어요.
상대평가면 1에서 9등급이라고 하잖아요. 1등급 4%, 2등급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신 성취평가제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제, 내신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고교 서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고 자사 국제고 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동시에 실시되려고 일괄 타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 네 개가 다 섞여 있어요. 다 연계 매핑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된다는 건 내신 성취평가제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2015 교육과정, 그 다음 고교학점제가 돼도 되려면 수능도 절대평가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능이라는 것도 지금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하고는 고교학점제라는 건 기본적인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를 기본 어떤 사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능하고 또 충돌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수능제도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2025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정부의 어떤 그 로드맵에 비춰보면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게 과연 A라는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B에 아주 유능한 쌤이 있어요. 물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쌤이 있으면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갖춰졌다고 교육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뉴스를 보면요. 사실 청소년들이 좀 더 일찍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탐색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진학 전에 중학생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세 가지를 좀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학생들이 가장 들어야 될 포인트 같아서 좀 자세히 세 개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결정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근데 과를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열을 정하자. 계열은 뭐냐면 크게 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뭐 소프트 계열, 약학 계열, 사범 계열, 자연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예체능 계열은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고등학교 교사로서 20년 넘게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고3이 올라와도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나눠지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열은 정하지도 자연과학 계열인가 공학 계열인가도 안 정해져 있고 사범 계열인가 인문 계열인가도 정해지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계열인가 약학 계열인가. 그래서 계열은 좀 정했으면 좋겠다. 계열은 좀 정하자, 이 방학 때. 계열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오늘은 뭐 특정 대학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웹진에 아로리라는 게 있어요. 아로리. 인터넷에 아로리라고 치면 돼요. 아로리라고 치면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웹진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로에 들어가면 전공 소개 동영상이 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단위입니다. 근데 왜 서울대 걸 봐야 돼요? 우리 갖고 우리나라에서 과가 제일 많은 게 서울대예요. 그래서 웬만한 과가 다 있어서 서울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 고대보다 학과가 더 많아요. 성균관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없는 과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학과 홍보 동영상이 10분에서 15분까지 있어요. 이게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 끊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상담할 때 그걸 같이 봐요. 저도 다 모르잖아요. 같이 봅니다. 저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자. 그럼 애들이 지금 아무리 진로를 못 정했어도 한 대여섯 개 정도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여섯 개면 10분, 10분은 1시간이면 다 보겠네요. 그래서 방학 때 꼭 보자. 아로리 들어가서 전공 소개 동영상 보고요. 거기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의 요약본, 자소서 요약본, 그 다음에 합격한 면접 사례 이런 게 다 떠 있어요. 예,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손에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애가 내신 1에서 9등급입니다. 상대평가고 수능도 1에서 9등급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치냐면 아로리가 아니라 어디가라고 아무 데나 치세요. 구글이든 다음이든 뭐 네이버든 치세요. 어디가라고 친 다음에 로그인 하셔야 돼요. 로그인은 1분 안에 다 됩니다. 그냥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제일 하단에 그 성적 검색하는 탭이 있어요. 전형 평가 결과 탭이 있어요. 그 누르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수능 딱 눌렀어요. 그럼 내가 성균관대 친다. 그럼 성균관대 입시 결과 딱 뚜루룩 다 떠요. 성균관대 못 가는구나, 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성적이 떠 있냐면 제가 용어만 하나, 어려운 말, 제가 오늘 어려운 말 안 했는데 어려운 말 처음 쓰네요. 백분위 성적이라는 게 떠 있어요. 백분위가 뭐냐면 백분위 점수라고 해요.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분위가 성균관대 의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분위가 99.8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전국에 공부 못한 애들이 99.8%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상위 0.2%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위가 78이에요. 그럼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이 78% 있다는 뜻이에요. 100분위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왜 100분위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급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지금 방학인 학교가 되게 많죠. 초중고. 그래서 계열은 정하자. 제발. 정말 일반고 들어온 애들은 고3까지 아직도 못 정하고 와요. 그럼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ROLI 검색해서 동영상 오늘 보자. 오늘 방송 보시고 ROLI 부모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두세 개만 보세요. 그럼 뭐 다른 거 가족 화합을 위해서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집에만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 같이 보면 되게 좋죠. 세 번째, 어디가 들어가서 성적 좀 확인해라. 이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진학, 미래에 갖게 될 직업이 더욱 긴밀하게 관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학과 학과 정보, 미래의 직업 정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ROLI 외에 어느 곳이 도움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학교의 진로 선생님들한테 좀 찾아가세요.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고요. 많이 쓰는 사이트가 워크넷, 뭐 커리어넷, 뭐 한국고용정보원,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직업 전망이다. 저는 뭐 한국고용정보원이나 뭐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책자들 많이 보내줍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 파일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떠 있고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고용정보원, 워크넷, 커리어넷 이런 데 들어가셔서 자료 받으시면 좋고요. 또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도 좋아요. 전공 찾는데 아주 유용한 요새 인기 있는 사이트가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거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런 전공을 찾을 때 저는 외부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단권으로 물리학 책만 팔아요. 애들 진로와 관련돼서 뭐 간호학과 가고 싶다. 그럼 간호학과 책 하나만 팔거든요. 그런 거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거 보기보다는 관련 학과만 돼 있는 책자를 방학 때 하나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고려대 가고 싶다. 그럼 고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과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 학과 가이드북이 다 다운이 돼요. 그래서 다운해서 보시거나 자기가 보려는 과만 출력해서 볼 수 있고요. 고려대 홍보 아닙니다. 고려대는 과별로 또 파일이 돼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대학은 이제 통으로 파일이 하나인데요. 고대는 과별로 돼 있어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대 거 이렇게 하나씩 애들 나눠주기도 합니다. 출력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학과 가이드가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과들이 너무 많아요. AI 뭐 이런 과들 너무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과인지. 그럼 찾아봅니다. 그럼 되게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거 책도 찾기 귀찮다. 그러면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 가이드북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공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등학생들이랑 현재 고1, 2 친구들에게 진로와 진학 준비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 하나 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현재 올라오는 고1든 고1, 2든 독서량이 너무 부족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독서 활동 사항이 한 학년에 한 15권 이상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신가경고는 한 학년이 비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내가 1984를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평가자입니다. 1984 읽었네? 그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1984의 주제는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읽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없어요, 그런 책이. 그럼 걔는 평가 안 합니다. 1984를 읽었으면 멋진 신세계를 읽었는지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조지 오웰에 관심 있구나. 동물농장도 읽었네. 이 학생이 관심 인물, 관심 사상, 관심 주제에 대해서 연계하고 매핑하고 확장하고 있는가를 체크합니다. 이게 평가의 기본 툴이에요.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분절되어 있는 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명 이상의 평가자가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선생님의 지나친 칭찬, 특정 선생님의 지나친 비판에 대해서는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기 보시는 강의 듣는 선생님이나 학생 학부모님들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특정 선생님만 기록한 장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럼 특정 선생님 칭찬과 비판을 배제하고 최소 공부 횟수만 뽑습니다. 2명 이상의 평가자가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지
이 학생은 A라는 활동을 통해서 연계했는지, 확장했는지, 심화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애들 말로 매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1984 읽었는데 다른 책이 없으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로 끝났으면 채점하죠. 1학년 때 이 보고서와 연계했는지, 확장했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 공통점이 비교고요. 대조가 차이점인데 비교했는지, 관심 있는 인물, 사상, 주제에 대해서 비교했는지, 대조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사교육을 통해서 대단한 보고서나 대단한 수행평가나 대단한 책을 넣으려고 하는데 대학 교수들이 평가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학부모들이거든요. 그 평가자 나이 또래가. 그럼 어떤 걸 평가하느냐면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쓰기 말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고서 내고 발표한 게 많이 있느냐. 우선 이걸 봐요. 보고서 쓰고 발표가 대학교 평가 과정과 똑같아요. 고등학교하고. 그러니까 보고서 쓰고 발표되는 게 많은지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 들여다봅니다. 그걸 들여다보는데 이 학생의 어떤 관심, 인물, 사상, 주제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대조했는지 책을 찾아보고 보고서를 찾아보고 발표 주제를 찾습니다. 이게 평가 툴이에요. 책이나 보고서 발표 내용 중에 이 학생의 관심 있는 인물, 사상, 주제가 연계되고 확장되고 매핑됐는지를 확인합니다. 1984 읽었으면 멋진 신세계 읽어야 돼요. 목민심서 읽었다. 그러면 다른 책을 읽어야 돼요. 정약용의 흠음심시를 읽었다든지 미셀 풀코를 서양에 가서 미셀 풀코라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확장했구나, 매핑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 소논문 RN이 이제 기재가 안 돼요. 현재 고2부터는. 그건 정말 전 찬성입니다. 소논문 RN이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고서 쓰고 발표한 거, 책 읽은 거.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진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보고서, 발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커넥티드 닷이라고. 점들이 닷이 점인데요. 커넥티드가 연결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했던 활동들, 또 생각들, 독서들 이런 내용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듣는 강의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다시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했던 독서 활동들, 오늘 했던 동아리 활동들, 오늘 했던 독서실을 공부했던 국어 과목들, 읽었던 책들, 한용운의 시를 읽었다, 누구 시를 읽었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고 2015 교육과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는 활동들, 독서 활동들, 공부 활동들이 다 점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선과 공과 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단기간에 성적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좀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생들 자존감이 올라야 공부합니다. 자존감이 혹시 떨어져 있다면 우선 공부는 좀 뒤로 미루시고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고 좀 진로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로와 진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입니다. 또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한 거예요.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와 진학이 같이 갔을 때 부모와 학생과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성립되는 것이지 무조건 진학만 강조하면은요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로와 진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진로와 진학이 같이 가는 좋은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최승우 선생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는 해주셨던 말씀, 진로와 진학은 별개의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자벌드에서는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자녀 진로 지도와 진학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